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응형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무조건 알아야 할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질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맨 위에 한 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말기의 유형, 출력물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는 화면, 디스플레이냐, 그리고 어떤 특성이나 수치, 예를 들면 해상도, 그리고 뷰포트의 너비에 따라서 파일을 수정할 때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보면 미디어의 특성 부분은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시간 나실 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가능합니다. not, and, only 이런 구문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구문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프린트일 때 그 안에 CSS를 넣어라, 아니면 스크린일 때와 프린트일 때 이렇게 넣어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미디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혹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이거겠죠. 미디어의 최대의 넓이가 이것일 때 그 안에 있는 스타일만 작동해라 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AND 연산자를 활용해서 미디어의 최소폭이 32mm일 때,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타입일 때 이 안에 있는 CSS를 활용해라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네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바로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런 섹션이 있을 수 있죠. 팀원 구하는 페이지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도 되고요. 반응형으로 줄여볼 때 쭉 줄여보면 이렇게 퍼센트로 줄다가 이 상단을 보셔야 됩니다. 특정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단위 2단이었던 게 1단으로 아래로 블록 타입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특정 구간에 또 도달을 하게 되면 완전히 모바일 사이즈로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게 폰트 사이즈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게 바뀌는 것입니다. 보통 디자이너가 시안을 잡으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잡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쪼개자면 1920에 1080 사이즈일 때 한 벌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440 분기를 하나 잡고 태블릿의 랜드스케이프 타입형 1024까지 대응을 하고 나서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은 공수가 들기 때문에 보통 이 세 가지만, 혹은 태블릿은 제외하고 PC 모바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분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웹 디자인 인문강좌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죠. 그걸 우리는 CSS 코드에서 미디어 쿼리라는 것을 활용하면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코드가 쭉 짜져 있는데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미디어 쿼리라는 게 나오게 돼요. 미디어 쿼리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맥스위스가 768일 때, 그러니까 최대 폭이 768일 때 그 안에 있는 CSS가 작동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 하위에 보시면 480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를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단은 어차피 우리가 미디어 쿼리를 배우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CSS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비워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다가 특정 구역에서 받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걔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의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우라는 클래스 영역에 제가 속성을 입혀놨을 거예요. 디스플레이의 속성을 플렉스라는 걸 썼는데요. 플렉스는 아직 우리가 배워보지 않았지만 되게 자주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플렉스라는 부분은 하위에 있는 요소가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정 구간에 갔을 때 이 단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려면 코드를 일부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용된 게 id 값이 higher section이라는 id 안에 있는 로우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이 부분 있죠? 쭉 내려서 여기다가는 샵 하고 higher section 이라고 해줘야 이 id에 대해서 속성을 넣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low 라고 클래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플렉스의 디렉션에 대해서 속성을 줄 거예요. 데폴트 값은 low로 되어 있어서 좌우로 배치가 되는데요. 컬럼으로 바꿔주게 되면 특정 영역 줄어들 때 이렇게 아래로 바뀌게 되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뀌었을 때도 여기 폭이 지금 50%라서 이런 것 같은데
이 상단에 적혀있는 이 속성 값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100% 바꿔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된 이 패딩 값이 이 위에 있는 이 패딩 24고 이 태블릿 사이즈에서도 24를 적용하고 싶다면 여기서 중복되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아요.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소 보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콜이라는 클래스를 입력을 해보면 패딩이 24가 지속적으로 적혀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패딩을 같이 준다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수치를 20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디자인의 의도에 맞게 코드가 바뀐 거니까 따로 별도로 적용해 줘야 되지만 24를 유지하는 거라면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코드의 양도 줄이고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디자인과 비교를 하자면 상단에 패딩이 160인 상태에서 여기는 80과 80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섹션에 대해서는 패딩 값을 80픽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160, 아랫부분에 160이 있던 게 줄다 보면 이렇게 바뀌면서 위아래가 80, 80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바일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에서는 전체적으로 폰트 사이즈도 줄고 그럼 태블릿과 모바일의 차이를 보면 우선 이 텍스트 부분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간격은 그대로 20이고 여기도 폰트 사이즈 달라지고 여기 사이는 60이고 여기는 40. 여기는 심볼을 등록했기 때문에 심볼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패딩은 24가 유지되고요. 여기는 16으로 조절이 돼야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도 22이고 여기는 8, 여기는 14, 여기는 16. 여기 사이즈는 24였던 게 20으로 줄어들었네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코드에서도 반영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를 쭉 불러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불러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태블릿까지만 적용된 게 스타일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깨지는데요. 모바일에 맞게 값들을 바꿔봐야겠죠. 바꿔야 할 값부터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6 그리고 48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여기 P라는 태그에는 폰트 사이즈를 14, 24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아래로는 마진이 안 먹혀 있었네요. 그 부분은 이 상단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우선 여기 사이 아래 간격이 마진이 16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에 사용된 패딩도 16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8이라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라인 하이트 값은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화살표에 대한 부분도 폰트 사이즈를 줄여줘야겠죠. 4로 줄이고요. 라인 하이트는 똑같이 20으로 적용해주고 우측에는 12픽셀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나머지 적혀있는 이런 값들 있잖아요. 안 바뀐 값들에 대해서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날려줘야 돼요. 상단의 컬러도 이게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두께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롱에 대해서는 폰트 사이즈가 바뀐 게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컬러도 필요 없고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코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날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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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단에 적용된 이 값들과 여기에 적용된 값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요소 보기로 클릭을 했을 때 이 우측을 보시면 H1이라는 게 원래 폰트 사이즈는 54랑 라인 하이트는 72였는데 미디어 쿼리가 먼저 작동을 하면서 최대값이 48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폰트 사이즈가 혹은 라인 하이트 값이 먼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를 해지해보면 이제 데스크탑 버전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나 폰트 웨이트나 마진 바텀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상하 80인데 모바일에서 80을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로우도 적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 컬에서 스크린이고 엔드 맥스위스가 768보다 작은 경우인데, 작은 경우라면 480도 그 안에 속하기 때문에 상위에만 하나를 적용해주면 하위에는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섹션의 패딩을 40으로 줄이겠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반응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태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헤드 안에 이 메타 태그의 뷰포트라는 속성을 넣는 건데요. 뷰포트를 쭉 보시면 컨텐츠의 width는 디바이스의 width로 설정을 하고요. 이니셜 스케일을 1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응형으로 코드가 적용될 때 그 스케일에 맞게 적용이 잘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으면 웹사이트에서 적용된 그 수치값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대해서 1배율로 설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이 메타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